젠장 정말. 이곳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의 첫 번째 저녁입니다. 우리는 도시 중심의 위험한 지역 중 하나에서 신호등의 불행히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미 토론토입니다. 이곳은 캐나다의 뉴욕이라고도 불리는 국가의 주요 대도시입니다. 많은 공원이 다운타운에 있는 텐트 도시들에 점령당했으며 그곳에는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You're a fucking pussy. You're the most simple bitch I've ever met. Literally just hit this guy and fuck his fuck life. Go back to where the fuck you're from.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연상되며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그렇지만 100%는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위험한 지역이 있으며 거리에서 마약 중독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위반자와 범죄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자주 풀려납니다. 이건 비정상적이고 여기 안전하지 않아요. 이 모퉁이에 마리화나 저 모퉁이에 마리화나 여기에도 마리화나 너는 지나갈 거야. 마리화나 가게가 6개 있고 음식 가게는 하나뿐이야. 이 사람은 옥사나인데 최근에 총격을 당했어요. 총을 쏜 사람은 체포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해봐. 그가 풀려나는 걸. 하지만 난 무서워. 나는 그냥 길을 걷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머리에 총알이 날아올 수도 있어. 제발 내게서 떨어져 줄래요? 여기는 포트 요크입니다. 여기는 상부 캐나다의 수도였고 그 당시에는 식민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고 보세요 어디까지 왔는지. 고급 고층 건물 유리로 된 마천루 호화로움과 성공. 부자들은 로프트에서 수익을 계산하고 부유한 소녀들은 호화로운 테라스를 떠나지 않고 일광욕을 즐깁니다. 그리고 거리로 내려가지 않고. 하지만 아래 고가도로 밑은 그렇게 쾌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더미, 오물, 그리고 가장 저렴한 주택조차 살 수 없는 사람들의 텐트. 콘크리트가 아닌 잔디 위에 설치된 텐트가 고급으로 여겨집니다. 지하철을 타고 영던다스 광장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면 미래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고층 빌딩, 거대한 스크린, 모든 것이 반짝이고 빛납니다. 다시 한번 맨해튼의 뉴욕 타임스퀘어와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또한 그 자체의 독특한 매력으로 유명합니다. 이 경찰들은 이미 누군가를 체포하여 차에 태웠습니다. 그들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남자들이 서로 팔에 벨트를 감고 정맥을 찾고 있습니다. 5분 후 그들은 서로를 부드럽게 만지고 있습니다. 기이하고 일그러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의료 환경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중독자들이 관광객들 사이에 숨어서 어떻게든 약을 구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점령한 장소들도 있으며 바로 이곳 공원이 많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점령한 공원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텐트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당국은 주민들을 건드리지 않고 보호하는 척합니다. 여기 2명의 자원봉사자가 지킵니다. 사람들은 공원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애쓰며 개와 산책을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방금 약을 복용한 사람들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춰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문제는 마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모르핀과 헤로인과 비슷하지만 훨씬 강력합니다. 현재까지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중독된 사람들은 식물인간이 되어 벗어날 수 없으며 종종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이곳의 거리 마약 중독자 대부분이 바로 펜타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복용량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캐나다의 법이 특별하게 작용합니다. 여기 현지의 용감한 사람이 직접 내부를 촬영하고 저에게 보내준 영상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자체 발전기와 텐트 중 하나의 주방이 있습니다. 쿠바 국기가 있는데 이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전거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 권리가 필요해. 너는 비디오를 찍을 수 있어.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세. I probably paid more taxes than you have. I used to have a handyman company, maintenance for buildings like that. I used to work right there. Because I live here right now doesn't mean I haven't paid taxes. 내 생각에 잭은 꽤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긴장되고 경비가 오지만 사실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But you're not going to do anything anyway, so just leave. Don't worry about it. You're not going to do anything. Even if I hit him, you're not going to do nothing, right? Exactly. So what's the point? What's the point? I should literally just hit this guy and
his life. Are you think because you pay $1 little of tax that you own this place? You're a pussy. Don't ever come near me. If you're not gonna do nothing, get away from me. Because I'm not gonna fucking hit him. I'm gonna bait him into hitting me though. I guarantee it. You're a bitch in life. Keep coming, keep following, bitch. Go back to where the fuck you're from. $10 пирожок. Я бы в Молдове умер с таких цен. Здесь как-то привыкаешь. Одно тесто. 토론토에서 오타와로 왔습니다. 수도는 훨씬 작고 조용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다운타운을 돌아다닙니다. 운전은 알렉세이가 하고 있고 신호등에서 그와 대화하는 동안 화면에 낯선 사람이 끼어듭니다. 우리가 이걸 고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Это мы как раз на этом пятачке, да? Да. Здравствуйте. Ёшкин кот. 하는 곳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쉼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상 붐비고 강력한 마약이 배포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경찰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안타깝게도 그와 싸우러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되죠. 안타깝게도요. 미국에서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그걸로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캐나다에서는요. 네. 하지만 차를 치는 건 괜찮지만 사람을 치는 건 다른 문제죠. 안타깝게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차를 쫓아가서 차에서 끌어내린 적이 있나요? 한 차가 다른 차를 쫓아가고 누군가가 멈추게 해서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영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내장이 제자리에 있네요. 안티토치 시스템. 레샤는 캐나다에서 약 2년 동안 이 차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최근에 샀나요? 2주 전이에요. 몇 달째인가요? 가격이 5,000 캐나다 달러였어요. 대략 3,600죠. 티켓이 없네요. 좋습니다. 제 친구가 유버이츠에서 일하고 항상 이츠 배달을 해요. 그 친구는 주차 티켓이 벌써 400달러나 돼요. 레샤와 함께 우리는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뭐가 재밌나요? 다운타운이 시작되고 1, 2 블록 지나면 정부, 구역이 나옵니다. 정부 건물들이 있는데 정말 멋져요. 그냥 시각적으로요. 노숙자도 없고 마약 중독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마치 게임 속 NPC처럼 이해하죠? 그들은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들을 특별히 건드리지 않아요. 즉 미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여기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그 때문일지도 몰라요. 뭔가를 나눠주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모두 여기 머물러요. 어디든 예쁜 집들이 있어요. 이 집들의 가격이 현재로서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즉 여기서는 합법화가 되어 있고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마약이 완전히 비범죄화되었어요. 즉 헤로인 같은 것들도요. 여기 대마초 냄새가 많이 나요? 참고로 몬트리올에서는 어디서도 냄새를 맡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어디서나 나요. 주변에 대마초 가게가 많지만 우리는 더 엄격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있고 긴장했어요. 그냥 무언가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미있는 동네가 될 거예요. 어떤 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말 냄새가 나요. 혹시 그들이 말을 먹고 자고 있는 걸까요? 봐요. 못질된 문과 창문들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소굴일까요? 불이 켜져 있네요. 그렇죠? 이상하네요. 동의하죠. 거기서 크로커다일을 만들고 있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에어비앤비. 쉘터에 가까워질수록, 즉 중독자들을 위한 피난처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더 슬퍼져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풀과 쓰레기를 뒤지고 전반적으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항상 누워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서서 잔다는 건 무슨 뜻일까? 끔찍해요. 이곳이 바로 쉘터와 여기서 일하는 경비원들이에요. 옆에는 사람들이 주로 젖은 바닥에 앉아 있지만 깨끗한 운동복을 입은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를 보면 펜타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대부분 멀리 가지 않고 주사를 놓으려고 해요. 그냥 그녀와 함께 조금 더 노래할게요. 여기 우리 차를 공격했던 남자를 보세요. 이제는 그렇게 화나지 않고 즐기며 쉬고 있어요. 봐요, 경찰이 바로 길 건너에 있어요. 아니요, 약사들이에요. 그들이 친절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무섭진 않아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즐기고 있다고는 말 못해요. 여기 있어.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 같아요. 계속하세요. 차를 맞으세요. 아무도 건들지 마. 그리고 가능하면 숨을 크게 쉬지 마세요. 깊게 들이마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향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냥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거기서 사람이 취할 수 있어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이 친구들은 여기 모퉁이에서도 저기 모퉁이에서도 머물 수 있어요. 술을 팔고 가게가 있어서 그들에게 잔돈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든 컵을 들고 있으면 그들은 $100 정도는 쉽게 벌어요. 그거 꽤 괜찮죠. 그럼 당신은 얼마나 벌어요? 저는 $200 벌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하죠. 그리고 세금도 내야 해서 $200보다 적어요. 가끔은 저도 컵을 들고 나가서 일해야 하나 생각해요. 가장 이상한 점은 정말로 주요 마약 소굴이 정부와 비즈니스 구역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호텔이 있어요. 여기 정말 젤렌스키가 왔었어요. 여기 이 호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죠? 세 블록 왔는데 여기 노숙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의회 시작돼요. 아침에 다시 시내를 산책하러 갑니다. 지하철에는 경찰이 많습니다. 거리에서도 최소한 4명씩 다니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지구에는 모든 사람이 사업가는 아니며 각자의 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카를 살 수 있을 만큼 벌고 다른 사람들의 스타트업은 구걸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전거를 길가에 버리고 바로 차들로 갔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각종 종이와 봉지를 아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노력과 끈기에 대해 그에게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뭔가 귀중한 것을 찾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약을 사기 위해 수익을 계산하고 그 옆에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꿀단지, 그리고 또 다른 것, 어디에나 무언가를 피울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진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반 버섯이 아닌 버섯도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에 마리화나, 저 모퉁이에 마리화나, 여기에도 마리화나. 마리화나 가게 6곳을 지나야 겨우 음식 가게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모퉁이에 제곱미터당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세요. 여기는 옥사나가 사는 지역입니다.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이지만 이웃들은 그다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은 대로에서 바로 잠을 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보도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큰 무리가 콘크리트에 앉아 무언가를 돌려가며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철창이 있는 가게들 자체도 볼만한 광경입니다. 옥사나의 집 바로 앞에서 완전히 취한 여자가 덤불 속에서 뭔가를 한참 찾고 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크닉은 이런 모습입니다. 옥사나 자신은 며칠 전 버스에서 다리에 총을 맞아서 저를 만나러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Can you please get out from me? Can you please get out from me? Can you call 911? Can you call 911? 네, 저는 대체로 걷고 있어요. 절뚝거리고 싶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어쩔 수 없이, 물론 모르핀으로 조금 진정시켜야 했어요. 이제 옥사나는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다리에서 꺼낸 총알입니다. 수술 후에는 점차 아물고 있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저는 금속캔을 반납하러 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맥주를 사고 고추를 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그들은 스피커를 켰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음악 소리를 줄이시거나 버스를 떠나세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치 스스로 버스에서 내리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젊은 친구들인 걸 이해해요. 그들이 위험을 몰랐어요. 그때 옥사나는 운전색에 불평하러 갔어요. 그런데 저는 별로 관심 없어 보여요. 그가 말했어요. 저기 경찰관이 있어요. 그는 그 경찰관 옆에 멈춰서 말했어요. 911 부를게요. 네, 버스에서 내리세요. 그때 옥사나는 아직 촬영하지 않았지만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훔치려고 했던 건가요? 제가 그의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서 전화기를 가져가려 했지만 저는 찍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괴롭히고 있던 그 남자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들어봐요. 그들은 그를 욕설로 덮어씌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 제가 키예프에서 버스를 타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멈췄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멈췄을 거예요. 그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명의 흑인 남자가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알잖아요? 뭐라고? 너? 어떻게든.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반응을 했어. 알지. 그렇게 쳐다봤어. 그냥 무서웠어. 사실은 무서웠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어.
옥사나는 그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나는 그를 발로 밀어냈어. 왜냐하면 정말 심각했거든. 그가 나를 잡기 시작했어. 이미 내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그 순간 그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을까? 왜 그의 배낭이 열려 있었을까? 총이 있는 배낭? 물론 그래. 그는 아마도 총을 쏴야겠다고 생각했을까? 총을 쏴야 했을 거야. 총을 보고도 옥사나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피하려고 했어. 나는 이렇게 막고 있었어. 나는 거의 좌석에 누웠어. 그러니까 그에게 몸을 던진 셈이야.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으니까. 911에 전화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총이었어. 그게 공기총이었어. 응, 공기총이었어. 옥사나는 어떤 총으로 자신에게 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공기총이 실탄보다 약하더라도 총알은 깊이 들어갔어. 3cm. 그리고 2주 후에는 이미 1cm, 2cm 위로 올라갔어. 그것을 밀어냈어. 몸이 그것을 완전히 밀어냈어. 총 쏜 마스크 썼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 나는 그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었고 비디오를 통해 그들은 녹화했고 끝났어. 그리고 그들은 그를 빠르게 잡았어. 즉 30, 40분 후에 그는 이미 그들의 손에 있었어. 그는 멀리 도망가거나 총을 버릴 만큼 똑똑하지 않았어. 상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버스에서 내리라는 요청 때문에 사람에게 총을 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이름도 성도 몰라. 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지금 나는 무엇이든 찾고 있어. 즉 어떻게든 단서를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내게 말하길 그들이 그를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20살이면 이미 성인입니다. 즉 18살이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져야 합니다. 내게 그를 풀어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빅토르 세면비치가 그는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약물의 영향으로 부활했나? 왜 내가 그것에 관심 가져야죠?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거리로 내보내고 있어요. 즉 이 젊은이는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할 때 캐나다인들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세요. 이건 비정상적이고 여기 안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에게 말하길 아니야. 너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즉 너는 단지 운이 좋았던 거야. 너는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거야. 자 이제 여기에 교육과 의료 수준을 한번 보자. 엉망진창 수준. 무료로. 그렇지? 그게 나왔어. 그렇지? 네 맞아요. 비슷한 공기총이었어요. 총성이었고 느꼈어요. 근처에서 누군가가 비슷한 총으로 정말로 쐈어요. 정말로. 저는 편집증이 생겼어요. 들어봐. 나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해. 이 사람을 풀어준다고 상상해봐. 옆에 앉아 있어. 그는 단지 복수심에 그가 무언가를 겪어야 해서 나를 해칠 거야. 나는 알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그때 그는 나를 해칠 수 있었어. 옥사나 캐나다의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용서받는다. 그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관용이야. 알겠어. 나는 그녀에게 이 기초를 줄 수 없어. 이건 무관심이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 옆에 캐나다인이 앉아 있었다면 그는 우리가 어떤 공격적인 사람들인지 생각했을 거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알겠어? 예를 들어 그건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었어. 아니면 누군가의 아이일 수도 있었어.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심지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불만이 있었어. 아니 그래 들어봐. 누군가는 버스에서 더 현명해야 해. 하지만 사회적 비활동성이 정말 너무 두드러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어줄게. 가게에서 뭐 좀 사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 그녀는 산소통이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눈도. 나는 줄을 서 있었고 7째였어. 아무도 그녀를 먼저 보내주지 않았어. 내 앞에서 나는 말했어. 들어봐요. 가세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람들은 버스에서 관심이 없어. 알겠어? 그들에게는 그저 영화를 본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고맙게도 누군가 경찰에 신고서를 썼어. 나에게 일어났던 것.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있었어. 알아?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몰라. 하지만 내가 버스에 탈 때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보호했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나는 그를 안았고 히스테리였어. 나는 2시간 동안 울었어. 멈출 수가 없었어. 첫째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서 모두가 네가 입을 열 때 여기서 정말로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여기서 그게 비정상적인 것 같다.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옥사나가 아직 받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불안정이다. 캐나다는 쉬운 나라가 아니다.
낮에는 마약 중독자 쉼터가 있는 지역이 새로운 색깔로 변한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강력한 마약을 배급하는 장소 옆에 아동보호센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구역은 좀비랜드로 이름을 바꿔도 될 정도다. 예를 들어 이 두 사람은 그 카트를 끌고 가던 곳에 도착하지 못했다. 얼굴을 아스팔트에 바로 박았다. 아마도 평소보다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 어제의 친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이 도시에서는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상하게도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다. 여기서는 마약 중독자들이 정말 즐거워한다. 곳곳에 매트리스와 의자가 흩어져 있다. 겨울에는 그들이 어디에 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덤불 속에서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다. 중독자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다. 바로 옆 거리에는 평범한 캐나다인들의 집이 있다. 배관공과 파키스탄 전기 기술자들이 캐나다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모퉁이 뒤에는 주요 소굴이 있다. 바로 옆에는 비즈니스 구역이 있다. 시계를 다시 착용해도 된다. 여기는 다시 토론토이며 이 대도시에 대해 이미 영상을 찍었다. 이 사람은 발레리이다. 그는 캐나다에 아주 오래 있었다. 그의 변호사 경력 동안 그는 폭력, 마약 중독, 무기와 관련된 많은 사건을 다뤘다. 무기에 관한 법이 크게 변하고 있다. 내가 아직 법대에 다닐 때 우리는 최소한의 무기 관련 형사처벌이 있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나요? 등록되지 않은 무기라면, 즉 그곳에서 모든 것이 5년 동안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여기서는 아마도 매주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도심에서 누군가가 총을 쏘고 누군가는 이미 칼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민자들 때문인데, 즉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아마도 여기서 삶을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일 것이다. 이 비싼 것, 거리의 마약 중독자들과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복잡하다. 문제는 그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법을 어기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덤빈다. 하지만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풀어주면 그는 다시 나와서 돌아다닌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간단히 말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아니, 다른 측면에서 거리에서는 그가 위험을 초래한다. 네, 예전에는 그들이 위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거리를 다니지 마세요. 텐트촌. 예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이 이런 텐트를 세우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용 센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길 왜 텐트 안에서 하려고 하세요? 라고 합니다. 더러운 주사기와 우물, 우리에게 오세요. 여기 센터가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마약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당신을 잘 돌봐주고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괜찮도록. 오늘날 이런 강력한 마약들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 센터들에서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타와에는 이런 센터가 바로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 외곽 들판 같은 곳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비인도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부는 주로 빠르게 작동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금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한 보였습니다. 토론토에는 점령된 공원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레리 말로는 좀비랜드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많은 거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발레리는 가끔 이런 사진 사냥을 나가며 이번에는 켄싱턴 마켓에 갔습니다. 여기서는 텐트 마을이 교회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교회 바로 앞에서 환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펜타닐 외에도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크랙입니다. 바로 이 남자가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캐나다에서 2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금융 전문가로 많은 돈을 벌었고 토론토의 멋진 지역에 고층 빌딩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심 아파트를 구입했고 시엔타브르와 가까워 전망이 아름답습니다. 근처에는 녹색 공원이 있습니다. 집 근처에는 분수와 잔디가 있는 훌륭한 공원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공원은 갑자기 노숙자들의 텐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잔디를 짓밟았고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놓고 분수를 더럽혔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공원을 지나갈 때 그들이 저를 둘러싸고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시장의 지시라고 말하며 모든 문제는 그녀에게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3번 길은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드미트리는 토론토 시장을 비난합니다. 이 여성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그녀를 실추시키기 위해 자주 게시됩니다. 저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지만 적어도 이미지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시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토론토 시장 선거가 있었을 때 150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잘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힘겹게 매우 예를 들어 오늘 그들은 토론토 세금 도입 만약 아파트를 소유하고 임대하지 않아서 비어 있다면 빈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속옷까지 남아도 그들이 그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즉 아파트를 임대하는 세금 내고 임대하는 것 사람은 세금 안 냅니다. 당신은 그것을 공짜로 빌려줍니다. 결국 당신이 자신의 주거지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자극합니다. 네, 불행히도 여기서 직책을 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매우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다양성 주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성소수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즉 심지어 변호사 학교에서도 제가 봤는데 거기서 이미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길 거기 학생들 절반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다양성을 위해서만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죠. 캐나다인들은 시위를 통해 지도부에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이 영상은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대규모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해야 이것은 마치 도시의 날 콘서트, 바비큐 같은데 거기서는 핫도그를 만듭니다. 어떤 것은 돈을 받고 어떤 것은 무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매우 평화로웠고 체포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제가 보는 다른 시위들처럼 모두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경찰이 모두를 쫓아다니고 부수고 버스에 태웁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문화적으로 다닙니다. 발레리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강경하게 행동할 권한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부수는 것. 캐나다 경찰은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의 차가 도난당할 때 문을 부수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냥 차 열쇠를 문 앞에 두세요. 그들이 훔치고 싶다면 열쇠를 가져가서 차에 타고 떠나게 하세요. 문을 부수고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 경찰은 뭐라고 말하나요? 존경하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 시민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마다 권총 사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찾아오면 주저하지 말고 쏘세요. 심지어 그를 쏴 죽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맞은편 이웃의 차가 도난당했어요. 바로 맞은편 제 집 앞에서요.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별일 아니죠. 울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알렉세이는 경찰의 존재를 잘 느끼네요. 여기서는 빨간불에 건너지 않는 게 좋아요. 크리스티나가 $50짜리 티켓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몬트리올에서였어요. 겨울이었고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계속 눌렀어요. 아마도 5명 정도가 거기 서 있었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건너기로 결정했어요. 경광등 켜졌어. 언더커버 차량이었어. 마크가 없는 차였죠. 평범한 검은색 차였어요. 경광등이요? 여기로 오세요 모두 다. 아마도 5명 정도가 각각 $50씩 티켓을 받았어요. 아, 그럼 우리도 여기서 바로 걸렸겠네요. 봐요. 경찰차 2대. 오늘 저녁 토론토 중심부는 거의 다 차단됐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요. 노숙자들도 잠을 자야 하죠. 그리고 빠른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닥이나 텐트에서 잠을 자요. 저도 오늘 거의 텐트에서 자는 것 같아요. 이건 호스텔 방인데 옆 침대에 정말로 아늑함을 위해 작은 텐트를 쳐놨어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낡고 불쾌한 호스텔의 침대조차 $50예요.
캐나다는 매우 비싼 나라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매우 비쌉니다. 특히 비싼 이유는 집을 사고 싶으면 최소한 50만 달러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판으로 만든 집인가요? 오타와에서 우리는 집을 임대했어요. 개인주택 보였지만 2개의 아파트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집은 오래된 80년대 건물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괜찮은 수리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우리는 1,000스왑의 캐나다 달러를 지불했어요. 그것은 1베드룸이었어요. 침대만 들어갈 수 있는 침실이었어요. 그리고 공간에 2개의 협탁이 들어갔어요. 이런 가격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면 많이 일해야 하나요? 가족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이 부양할 수는 있지만 거의 수입과 지출이 같을 거예요. 저는 크리스티나가 지금 출산 휴가 중이거든요. 출산 휴가는 있지만 지금은 돈이 조금씩 쓰이고 있어요. 많이 저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타와의 보행자 구역은 아름답고 아늑해요. 분위기는 어떤 유럽의 쾌적한 도시를 많이 연상시켜요. 알렉세이와 그의 아내는 전쟁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집을 떠났어요. 우리는 도착했을 때 주머니에 100달러가 있었어요. 즉, 우리는 처음에 캐나다로 갈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로 가고 있었거든요. 2월 23일에 우리는 이집트로 휴가를 갔어요. 저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휴가를 갔는데 아직도 휴가 중이에요. 처음 6개월은 힘들었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주거 문제를 도와줬어요. 교회에 갔고 신부님이 우리에게 아는 캐나다인이 있다고 했어요. 캐나다인이요. 그의 집은 매우 특이했어요. 우리 위층 아파트, 아래층 장례식장.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돈이 없었어요. 정부가 뭔가를 줬어요. 네. 뭔가 줬어요. 한 사람당 3,000? 1인당 네. 나쁘지 않네요. 그 돈으로 잠시 살았지만 일을 해야 했어요. 무슨 일을 했나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첫 번째로 경비원으로 일했어요. 평생 경비원으로 일해본 적이 없었지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포뮬러 1이었거든요. 사실 야간 경비원이었지만 트로피를 봤어요. 포뮬러 1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제 몬트리올에서는 이제 매년 그랑프리가 열리거든요. 돈이 없을 때 꽤 괜찮게 받았어요. 시간당 22달러를 받았고 나중에 보너스도 받았어요. 2-3주 동안 일해서 한 달 월급 정도를 벌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후에 저는 에어컨 설치 보조로 일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경험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에어컨을 판매하고 설치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특허? 여기서는 현금으로 일했어요. 선택지가 있었어요. 현금으로 일하거나 아무것도 벌지 못하거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일을 시작할 건가요? 우선 머리를 써야죠. 알렉세이는 배달원입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운전기사로 일해야 했어요. 많이 일하는가요, 제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근무 교대. 우리는 약 20달러를 받습니다.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조금 멍해지게 해요. 왜냐하면 최대한 단조로운 일상적인 행동들이라서 도착하고 짐을 싣고 떠났다가 도착하는 거야. 첫 번째 정류장에서 전화를 꺼내고 소포를 놓고 사진을 찍고 하루에 200번 그렇게 해요. 저는 일주일에 4일 일하지만 정말 10시간씩 일할 때도 있어서 힘들어요. 알렉세이는 도시에서 가장 빠른 배달원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운전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왼쪽 차선에 서 있을 때 저는 차를 타고 서두르고 소포를 빨리 배달해야 해요. 저는 못해요. 더 빨리 해야 해요. 화를 내기 시작해. 그들은 아무도 서두르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릴렉스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서두르게 돼요. 함께. 한편 만약 당신이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 50년 전에 집에서 감자 한 자루에 사서 다시 100만 달러에 팔았는데 랩을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옥사나는 심리학자지만 캐나다에서 경력은 아직 불가능해요. 당신은 절대 친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와도 힘들고 별로인 일은 당신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30개의 기저귀를 갈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제가 말하죠.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뭔가 알고 있고 좋은 일들을 했고 제 경험을 나눴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가서 기저귀나 갈아. 옥사나의 관찰로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주민을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캐나다에 있으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세요. 캐나다에 있고 여기에는 우리만의 규칙이 있어요. 잠깐 우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제가 이민자로서 여기에 왔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여기는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이 나라는 이민자가 세우는 거예요. 왜 너는 여기 출신이 아니잖아 말을 들어야 하죠? 이건 완전 차별이에요. 저는 거의 모든 직장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새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막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니 잠깐만요, 이건 저한테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너 동의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죠. 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저를 쫓아냈어요. 제가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했다고 해서요. 모두가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만나더니 저를 직장에서 쫓아냈어요. 네, 그게 다예요. 아, 너 알다시피 여기에는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요. 어떤 소셜미디어에서도요. 제가 페이스북에 부주의하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인사팀이 찾아왔어요. 너는 그 게시물을 삭제해야 해. 캐나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해요. 그들은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당신을 도와주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먹다. 구조들이 있어요. 네, 당신은 너무나도 버릇이 들어서 모든 것이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은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40, 45세 정도 된 이 젊은 세대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들어봐요. 그에게는 연금이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학위 3개를 받았고 우크라이나에서 4개를 받았다고 말할 때 저는 졸업을 하고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 그게 필요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거야? 세상에 그게 무슨 일이야? 왜 이곳의 젊은이들은 멍청할까요? 왜냐, 모든 것이 제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다고 해요. 저는 거기서 간단하게 입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화려하다고 부를 수 있어요. 또는 저는 5번이나 레스토랑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취했다고 생각했거나 제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취하게 하려면 노력해야 해요. 제가 케이블카를 타고 갔을 때 제가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쫓겨날 수 있다고. 쫓겨났어요. 저는 단지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에요. 거기는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저는 삶을 즐기려고 했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는 쫓겨났어요. 또 다른 펍이 있었어요. 그 펍에서 저는 안경을 돌려받지 못했고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캐나다인이 말하길 너는 어때?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어때? 마음에 안 들어? 정말로 말하자면 완전 엉망이야. 우리는 완전 형편없는 일에서 일하고 있어. 알다시피 4개의 학위를 가지고도 거기서는 병이 청소를 하고 그들은 아마도 제가 말하길 정말 어렵다고 여기서 그는 기분이 상했고 저는 쫓겨났어요. 즉 그들은 여기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서비스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직원 중 한 명이었고 저를 쫓아낸 건 직원이었고 그 말을 한 사람은 손님이었어요. 그가 직원에게 불평했어요. 네. 그런 나쁜 사람이 와서 그랬다고. 즉 그런 이유로 제가 쫓겨났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열린 사람들이 매우 적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이 제 마음과 혀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곧바로 나와요. 벽이 있어요. 당신에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네요? 저도 옥산에게 총을 쏜 사람이 이민자라고 생각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사람들 편견을 씌웠어요. 그건 흑인 소년이 아니라 캐나다 남자, 캐나다 백인 남자예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당신은 모든 청소년에게서 문제는 만약 제가 가면을 본다면 물론 저는 없을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순식간에. 이제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걸 이해해요. 어디에도. 어떤 경고도 없었어요. 경고합니다. 자, 들어봐, 조심해. 오지 마세요. 여기서도 죽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이걸 인생에서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생의 트라우마, 이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죠? 그것은 무게가 없는 것 같지만 존재하긴 해요. 와, 그럼 계산해보자. 그것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해요?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있죠. 법적으로 만약 내가 부상을 당했다면 눈을 맞거나 40만 달러. 그래, 다리를 잃거나 팔을 잃거나 10만 달러 2년 동안 지금 이 모든 것이 검토될 것입니다. 또한 봐야 해. 들어봐, 나도 PTSD. 작은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제 내가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재외 상황이기 때문이야. 즉, 나는 이 나라를 안전한 장소로 왔어. 알겠지? 역사상 아직 버스에서 총에 맞은 사람은 정말 없어? 그게 캐나다에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업적이지? 그래. 어제도 내 친구가 와서 말하더라. 축하한다고. 변호사와 함께. 뭐라고? 그를 감옥에 보내려고 노력할 건가요? 알다시피 이제 이게 정말 나를 짜증나게 해. 나는 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권리가 없어. 그리고
나는 단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 안 된다고 하더라. 정말 그까지. 그래, 이제 상상해봐. 그가 풀려나. 하지만 난 정말 무서워. 계산할 있어. 물론이지. 들어봐. 내가 정말로 어디 사는지. 그러니까 너는 정말 가까워. 나는 그냥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에 총알이 날아올 수도 있어. 아니 만약 그들이 풀어주면 나는 도망가야 할까? 여기서 아, 이게 뭐야 정말? 싫어. 왜냐하면 첫째로 들어봐. 어디로? 나는 힘이 없어. 정말로 나는 어디로 더 가고 더 멀리 가서 어디서든 일을 찾을 힘이 없어. 그가 중형을 받았다는 게 좋겠어. 그래, 나는 그걸 원해. 누군가가 그를 풀어줄 수도 있다고 내게 말했어. 나는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긴가요? 오, 잠깐만요. 그럼 정의는 어디 있죠? 나는 이 일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아. 이해해. 이게 2년은 걸릴 거야. 봐, 여기 남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겼어. 2년 안에 봐, 면허를 받을 거야. 사무실을 열 거야.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교사 학교를 열 거야. 이건 계획에 있는 아이디어지만 하지만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나?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내 평가를. 졸업장 평가가 이미 끝났지만 등록을 더 해야 해요. 본인은 등록된 심리치료사임을 등록합니다. 어려움에도 알렉세이와 그의 아내도 그들의 삶을 캐나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곧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오늘 의사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에게 갔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의사. 찾기가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함께라면 여자친구 안에 여성이 임신 중이라면 어디에 예약할지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예약하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출산까지 잘 안내해 줄 것입니다. 어떻게 예약을 못할 수 있나요? 그런 식입니다. 집욕조 출산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도해봤어요. 카티노와 오타와에 거의 모든 클리닉에 전화를 걸었고 찾았습니다. 이래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을 찾았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클리닉에서는 뭐라고 답하나요? 자리가 없다고 하나요? 아니요. 10개월 기다리세요. 우리는 예를 들어 4개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죠. 5개월 이후에 오세요. 대략적으로 뭐랄까 배가 나오고 나서 오세요. 방문해서 대화해요. 그리고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담배 피우는 동안 자 만져보세요. 알렉세이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는 비중격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몬트리올에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수술을 받았어요. 아마도 모든 것이 CT 검사와 모든 검진을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과정 중에 아이가 생길 거예요. 더 강하게. 네, 하지만 아이가 생길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주는 돈을 그냥 쓰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주거든요. 우리는 곧바로 캐나다인을 낳게 될 거예요. 곧바로 캐나다인이 태어납니다. 안에 가족의 소득에 따라 최대 제 생각에 그들은 800 캐나다 달러를 줍니다.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건드리지 우리는 모든 것을 저축해서 나중에 교육에 쓰려고 해요. 뭐 그런데 정말 왜 파티를 안 해? 아빠 돈 어디 있어? 물어보면 우리가 너에게 삶을 줬어? 충분하지? 그런 순간이죠. 여권 맞아요. 캐나다 여권. 너 아직 여권값 안 냈잖아, 형제. 하지만 여전히 네가 말하길 여기에 남아서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뭔가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8개월 동안 폴란드 거기서 경력을 쌓았어요. 어떤 초기 단계에 즉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좋은 기초가 마련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처럼 그렇게 엉망인 상황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캐나다 저를 너무 화나게 해서 지금 뭔가가 하이힐을 신고 뭔가를 하러 가야겠어요. 여기서 계속 희생자의 위치에 있을 수는 없어요. 심리학자로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어요. 제 개인적인 실습이 약 10년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 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간호학을 이미 오래전에 마쳤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떤 범퍼라도 이를 악물고 붙잡을 거야. 이해해? 더 이상 이사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럴 힘이 없어. 여기서 친구가 떠났어. 그는 폴란드로 이사 갔어. 그는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도 해. 그는 캐나다 교육을 받았어. 대학을 졸업했어. 즉 유럽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야. 모든 게 완벽하고 훌륭해. 그는 말하길 거기서 떠나라고 해. 그런데 나는 알지 몸에 식은땀이 나. 내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야. 우리가 그들의 나라와 사회를 구축하는 방법을 판단할 수는 없을 거야. 캐나다의 관리 시스템에서 많은 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야만적으로 보일 수 있어. 하지만 100% 그들도 우리에 대해 똑같이 생각할 거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마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당신을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 거야. 집으로 조금 데려다줘.